2024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중앙시립도서관 2층 열람실, 창가에서 세 번째 자리. 그곳엔 오늘도 변함없이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김정수, 78살. 등이 약간 굽은 체구에 낡은 회색 카디건을 걸친 그는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서들은 그를 시계 할아버지라 불렀다. 개관 시간보다 정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오셨네요. 할아버지. 신입사서 이하은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무릎이 좋지 않아 한 계단씩 쉬어가며 올라야 했다. 창가 세 번째 자리. 그 자리는 이미 그의 지정석이나 다름없었다. 30년 전, 이 도서관이 새로 개관했던 바로 그날부터 그는 이 자리를 지켜왔다. 1994년 봄, 50살이 채 안 된 나이에 처음 이곳을 찾았던 그 순간부터 김정수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너덜너덜한 그 공책은 벌써 7번째였다. 그는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한국수어 대사전.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그 책을 펼치며 그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전 시간은 조용했다. 가끔 학생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지만 대부분 젊은이들은 1층 디지털 자료실을 선호했다. 2층 일반 열람실은 주로 나이 든 이용객들의 공간이었다. 김정수의 손이 공책 위를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책에 나온 손 모양 그림을 보며 자신의 손을 그대로 따라했다. 고을 나타내는 수어 동작, 검지를 구부려 고 모양을 만들었다. 공책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 끝이 더 정확하게. 그는 다시 한번 동작을 반복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다. 집에서 직접 싼 김밥이었다. 도서관 앞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늘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왔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 매일 같은 책만 보시네요. 베테랑 사서 박미숙이 물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15년을 근무한 사람이었다. 김정수가 온 지는 그녀보다 2배는 더 오래되었지만 그녀는 늘 궁금했다. 도대체 무슨 책을 그렇게 오래 보는 걸까? 예, 아직 다 못 봤습니다. 김정수의 대답은 간결했다. 박미숙은 더 묻지 않았다. 노인들은 다들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법이었다. 어떤 이는 집이 추워서, 어떤 이는 혼자 있기 외로워서 도서관에 왔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곳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었다. 오후 3시 도서관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방과 후 숙제를 하러 온 초등학생들, 시험 공부를 하러 온 중고등학생들. 열람실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김정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미 30년간 이 소음에 익숙해져 있었다. 오히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좋아했다. 그 소리는 그에게 희망이었다. 미래였다. 그의 공책에는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축하해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본 표현들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지막 것이었다. 축하해요. 그는 그 단어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했다. 양손을 가슴 앞에서 모았다가 위로 활짝 펼치는 동작, 기쁨과 축복을 표현하는 그 몸짓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 그는 30년의 시간을 투자했다. 오후 6시, 도서관 폐관 시간이 다가왔다. 김정수는 책을 정리하고 공책을 가방에 넣었다. 몸을 일으키며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법이었다. 내일 또 뵐게요. 할아버지. 이하은이 인사를 건넸다.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서관을 나섰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집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다. 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이 길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머리카락이 아직 검었고 무릎도 성했고 손도 떨리지 않았다. 그때 그는 결심했었다. 반드시 배우겠다고.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였다. 작은 빌라 2층. 그의 집은 좁았지만 깔끔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는 혼자 살았다. 아들 가족은 멀리 부산에 있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오늘 도서관에서 배운 새로운 단어들을 복습했다. 거울 속 그의 손이 움직였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밤 10시. 그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도 또 도서관에 가야겠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 더 연습해야 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김정수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는 손주를 만났다. 손주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손주에게 말했다. 소리 없는 언어로 마음을 담아. 축하해. 1994년 4월 15일 중앙시립도서관 개관일이었다. 김정수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날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50살이 채 안 된 김정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생활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고 그의 첫 손주가 태어났다. 손주 이름은 지우였다. 김지우. 쭈글쭈글한 얼굴로 세상에 나온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김정수는 아직도 기억했다. 생명의 무게, 책임의 무게가 그의 팔에 전해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우가 태어난 지 3달째 되던 날,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선천성 청각장애. 지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며느리는 울었다. 아들은 벽을 쳤다. 김정수는 그저 말없이 손주를 안고 있었다. 작은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눈을 꼭 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괜찮아. 우리 지우는 괜찮을 거야. 김정수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당시만 해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했다. 수어 교육 기관도 많지 않았고 관련 정보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보았다. 새로 개관하는 시립도서관에 장애인 관련 자료 코너가 생긴다는 내용이었다. 김정수는 그 기사를 오려 주머니에 넣었다. 개관일 아침, 그는 도서관을 찾았다. 새 건물 냄새가 났다. 깨끗한 책상과 의자,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 모든 것이 새로웠다. 2층 장애인 자료 코너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수어 관련 책을 발견했다. 한국 수어 입문, 수화로 말해요. 농문화의 이해. 그는 책들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낯선 세계였다. 손으로 말을 한다는 것,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 김정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언어는 소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한국 수어 입문을 빌려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 책을 읽었다. 지우가 울 때마다 안아주며 그는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말을 배우게 되면 나도 그 언어를 배워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그는 매일 도서관에 갔다. 철물점 일을 마치고 오후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처음에는 기본 지문자부터 배웠다. 고, 덜,
손가락으로 만드는 자음과 모음. 생각보다 어려웠다.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철물점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느라 굳은 손은 섬세한 동작을 만들어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서도 연습했다. 거울을 보며, TV를 보며, 심지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도 손을 움직였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흘렀다. 지우는 조금씩 자라났다. 100일, 돌, 두 돌. 아이는 소리 없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했다. 손을 흔들고, 눈을 맞추고, 표정을 지었다. 김정수는 지우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공부했다. 도서관의 창가 자리. 그곳은 어느새 그의 전용 공간이 되었다. 사서들도 그를 알아보았다. 수어 공부하시는 할아버지. 3년이 지났다. 지우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특수학교를 알아봐야 했다. 아들 부부는 고민이 많았다. 경제적 부담도 컸고 정보도 부족했다. 아버지, 지우를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제가 서울로 정근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라. 지우에게 좋은 거라면 뭐든지 해야지. 그렇게 아들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갔다. 김정수 부부는 고향에 남았다. 철물점을 계속 운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손주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지만 김정수는 도서관 다니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다녔다. 지우를 자주 만날 수 없게 된 만큼 만날 때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 싶었다. 더 잘 소통하고 싶었다. 5년, 10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지우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중학생이 되었다. 김정수는 여전히 도서관에 다녔다.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철물점은 15년 전 문을 닫았다.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철물점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김정수도 은퇴했다. 하지만 도서관 다니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도서관은 그에게 더 큰 의미가 되었다. 유일한 일상이었고 유일한 목표였다. 지우와 제대로 대화하는 그날까지. 20년, 25년. 김정수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무릎은 아프고 손은 떨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9시에 도서관 문을 열었다. 창가 세 번째 자리. 그 자리는 이제 완전히 그의 것이었다. 30년의 시간이 그곳에 쌓여 있었다. 30년의 노력이, 30년의 사랑이. 지우는 이제 28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김정수는 1년에 두세 번 서울에 가서 손주를 만났다. 그때마다 수어로 짧은 대화를 나눴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괜찮단다. 짧은 대화였지만 김정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손주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30년의 시간은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김정수에게는 아직 하나의 목표가 남아 있었다. 완벽하게 전하고 싶은 한 단어. 바로 축하해요였다. 그는 언젠가 지우에게 큰 기쁨이 찾아올 날을 기다렸다. 그날 완벽한 수어로 축하해를 전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30년간 이 자리를 지킨 진짜 이유였다. 박미숙은 15년 차 베테랑 사서였다. 그녀는 도서관의 모든 단골 이용객들을 알고 있었다. 매일 신문만 보러 오는 70대 할머니, 로맨스 소설만 빌려가는 50대 아주머니, 역사책을 좋아하는 80대 할아버지. 하지만 김정수는 특별했다. 15년간 지켜본 그는 단 한 번도 책을 바꾸지 않았다. 언제나 같은 책, 한국 수어, 대사전만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미숙 선배, 저 할아버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신입사서 이하은이 물었다. 그녀는 이곳에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지만 벌써 김정수를 알아봤다.
신기하긴 하지. 나도 처음엔 궁금했어.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 박미숙이 대답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그녀도 여전히 궁금했다. 도대체 왜 30년간 같은 책만 보는 걸까? 혹시 책을 다 읽으신 건 아닐까요? 그냥 자리가 편해서 오시는 거? 이하은이 추측했다. 글쎄. 근데 보면 항상 공책에 뭔가 적고 계시잖아. 그냥 시간 때우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김정수는 열심이었다.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는 계속 책과 공책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적었다. 가끔 손을 들어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수어 공부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하은이 말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왜 30년씩이나? 보통 몇 달이면 기본은 배우지 않나? 박미숙의 의문은 타당했다. 아무리 깊이 있게 배운다 해도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점심시간, 두 사서는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선배, 저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왜 그렇게 오래 같은 책을 보시는지. 이하은이 제안했다. 아니야. 그분한테는 그분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함부로 물어볼 일은 아니지. 박미숙이 말렸다. 하지만 그녀도 궁금한 건 마찬가지였다. 오후, 도서관장 최동욱이 2층을 순회했다. 그는 이 도서관이 개관할 때부터 근무한 사람이었다. 30년 차 도서관장이었다. 아, 김 선생님. 오늘도 오셨군요. 최동욱이 김정수에게 인사를 건네랐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인연이었다. 예, 관장님. 건강하시죠? 김정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30년을 한결같이 오시다니. 제가 배울 게 많아서요. 김정수의 대답은 언제나 겸손했다. 최동욱은 더 묻지 않았다. 그도 궁금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최동욱은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1994년 개관 당시 회원 등록 기록이었다. 거기에 김정수의 이름이 있었다. 회원번호 237번. 30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최동욱은 감탄했다. 그 자신도 30년간 이곳에서 일했지만 30년간 한 권의 책을 공부한 사람은 처음 봤다. 며칠 후 도서관 직원 회의가 있었다. 안건 중 하나가 장기 이용객 감사 행사였다. 올해로 개관 30주년이잖아요. 30년간 꾸준히 오신 분들께 감사패라도 드리면 어떨까요? 젊은 사서 한 명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최동욱이 물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요. 정확히 30년을 채우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구죠? 김정수 어르신이요. 회원번호 237번. 개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박미숙이 놀라서 물었다. 네. 대출 기록과 출입 기록을 대조해봤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명절에도 오시고 폭우 때도 오시고 폭설 때도 오셨어요. 직원들은 감탄했다. 30년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은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럼 김정수 어르신께 특별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혹시 인터뷰 같은 것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도서관 소식지에 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동욱이 제안했다. 제가 여쭤볼게요. 박미숙이 손을 들었다. 다음 날 박미숙은 김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은요, 올해 도서관 개관 30주년이거든요. 할아버지께서도 30년간 오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패를 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어요?
김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런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제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30년간 한결같이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간단한 인터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이렇게 오래 오셨는지,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감사패는 영광이지만 그것도 조용히 받고 싶습니다. 박미숙은 아쉬웠지만 그의 뜻을 존중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용히 전달드릴게요. 일주일 후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크게 알리지 않고 관장실에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김정수는 감사패를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30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욱이 악수를 청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 도서관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감사패를 가슴에 안고 도서관을 나섰다. 집에 돌아온 그는 감사패를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거기에는 지우의 사진들이 있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우야, 할아버지가 30년간 공부했단다. 너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사진 속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완벽하게 축하해를 전할 날이. 2023년 가을, 김정수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다.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났다. 약을 먹고 있었지만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수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었다. 정확한 손 모양, 부드러운 손 움직임, 적절한 손의 위치, 모든 것이 손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김정수의 손은 더 이상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간단한 지문자를 만드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고을 만들려고 하면 손가락이 떨렸다. 노을 만들려고 하면 손이 굳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서 1시간, 도서관에서 8시간, 집에 돌아와서 또 2시간, 하루 11시간을 쑤어 연습에 쓰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괜찮으세요? 이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예,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이러죠 뭐. 김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그는 두려웠다. 손이 완전히 굳기 전에 지우에게 축하해를 전하지 못할까봐. 그의 공책에는 최근 새로운 메모들이 추가되었다. 손떨림 심할 때 심호흡 3번. 손가락 굳을 때 주먹 쥐었다 펴기 10회. 집중력 떨어질 때 눈 감고 지우 생각하기. 어느 날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정수가 펼쳐놓고 보던 중에 손이 떨려 놓친 것이었다. 박미숙이 주워주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박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병원은 다니세요? 손이 많이 떨리시는 것 같아서요. 다니고 있습니다. 약도 먹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김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미숙은 더 묻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걱정이 되었다. 저렇게 힘든 상태에서도 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걸까? 겨울이 왔다. 도서관은 따뜻했지만 김정수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렸다. 추위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켰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도서관에 앉으면 손을 꺼내야 했다. 연습을 해야 했다. 그는 손을 비비며 감각을 깨웠다. 그리고 다시 공책을 펼쳤다. 축하해. 그 단어를 수백 번째 연습했다.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가 위로 활짝 펼친다. 기쁨을 표현하는 동작.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활짝 펼쳐야 할 손가락들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안 돼. 더 연습해야 해. 김정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10번, 20번, 30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손이 아팠다. 어깨가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점심시간, 그는 도시락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손에 힘이 없어서였다. 그는 젓가락을 주워 다시 집었다. 하지만 또 떨어졌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그를 쳐다봤다. 측은한 눈빛이었다. 김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익숙했다. 타인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후, 그는 화장실에 갔다.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다시 연습했다. 축하해. 하지만 거울 속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지우야, 미안하구나. 할아버지 손이 말을 안 듣네. 그는 눈을 감았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기 때 처음 안았던 그 순간, 유치원 입학식 때 수어로 사랑해를 전했을 때, 지우가 보였던 환한 미소, 초등학교 졸업식 때 자랑스러워를 전했을 때 지우가 흘렸던 눈물, 그 모든 순간들이 김정수를 지탱해 주었다. 그는 눈을 떴다. 다시 손을 들었다. 떨려도 괜찮았다. 느려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하늘은 어두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밝았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으니까.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그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밤 10시까지 연습했다. 손이 아파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이불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었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지우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완벽한 수어로 말했다. 축하해. 우리 지우. 2024년 2월. 설날이 지나고 며칠 후였다. 김정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무슨 소식인데? 지우가요. 대학원 합격했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요. 김정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우가 대학원에 합격했다. 장학생으로. 그것도 명문대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에. 그래? 정말? 우리 지우가? 김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쁨과 감동이 섞인 떨림이었다. 내 교수님이 지우 논문을 아주 높이 평가하셨대요. 앞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장하다. 우리 지우. 전화를 끊고 김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8년 전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 대학원생이 되었다. 그것도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는 눈물을 닦았다. 기쁜 눈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이제 지우에게 축하해를 전해야 했다. 30년간 준비한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다. 할 수 있을까? 이 떨리는 손으로 김정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약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휴식을 취해도 멈추지 않는 떨림.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지우의 합격 발표일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그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김정수의 일과는 더 바빠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울 앞에서 1시간 반 연습. 도서관에서 9시간 연습. 집에 돌아와 자기 전까지 3시간 연습. 하루 13시간 반을 수어 연습에 쏟았다. 몸은 힘들었다. 78살의 몸으로 하루 13시간 반을 버티기는 쉽지 않았다.
어깨는 결렸고 허리는 아팠고 무릎은 부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드디어 목표가 생겼으니까. 지우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할아버지, 요즘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하은이 물었다.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김정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생기가 느껴졌다. 일주일, 2주일, 시간이 흘렀다. 김정수의 연습은 계속되었다. 축하의 동작을 수천 번 반복했다.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가 위로 활짝 펼치는 동작.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떨림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작은 점점 정확해졌다. 3월 초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지우 합격 발표일이에요. 저희가 아버지 모시러 갈게요. 그래, 알았다. 김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30년간 준비한 그 순간이. 토요일 아침, 김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깨끗하게 해서 보관해 둔 것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마지막 연습을 했다. 축하해.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동작은 완성되었다.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가 위로 활짝 펼쳤다. 좋아. 할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전 10시. 아들 내외가 도착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김정수는 긴장했다. 30년간 준비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떨렸다. 잘할 수 있을까? 그는 계속 손을 주무르며 감각을 유지했다. 손이 굳으면 안 됐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다. 서울에 도착했다. 아들의 집에 들어서니 지우가 나와서 맞이했다. 28년 만에 보는 손주. 어느새 훌쩍 자란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다. 지우가 수어로 인사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김정수도 수어로 답했다. 나도 보고 싶었단다. 지우야. 짧은 대화였지만 김정수의 가슴은 벅찼다. 손주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점심을 먹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다. 합격 발표 시간은 오후 2시였다. 아직 1시간이 남았다. 김정수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연습했다. 축하해.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그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다. 오후 2시가 되었다. 지우가 노트북을 열었다. 합격자 발표 페이지에 접속했다. 화면에 지우의 이름이 떴다. 합격. 장학생.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들 내외가 환호했다. 김정수는 조용히 일어섰다.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김정수는 지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1950일, 262,800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김정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활짝 펼쳤다. 축하해. 완벽했다. 손은 떨렸지만 동작은 정확했다. 마음이 담겼다. 30년의 사랑이 담겼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김정수도 손주를 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30년간 준비한 단 하나의 단어. 축하해. 그것을 드디어 완벽하게 전했다. 거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가득했다.
아들 내외도 울고 있었다. 김정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수어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단다. 정말 자랑스러워. 지우도 수어로 답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정수는 행복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30년의 여정이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 지우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 고맙다. 도서관. 고맙다. 그 자리. 고맙다. 30년의 시간. 김정수는 속으로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다. 월요일 아침, 김정수는 평소와 같이 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다. 더 밝았고 더 가벼워 보였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세요. 이하은이 반갑게 인사했다. 응,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김정수는 환하게 웃었다. 이하은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다. 오전 10시쯤 박미숙이 2층 수내를 나왔다. 김정수의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녀는 멈춰 섰다. 김정수의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여성이 하기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옆에 김정수가 서 있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손주입니다. 이번에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아, 축하드려요. 손주분이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박미숙은 사진을 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사진 속 여성이 손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어였다. 혹시 손주분이? 네, 청각장애인입니다. 김정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순간 박미숙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30년간 같은 자리, 같은 책, 수어 공부, 떨리는 손으로도 멈추지 않던 연습. 모든 것이 손주를 위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간 손주분과 대화하시려고 수어를 배우신 거예요?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우가 태어났을 때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결심했죠. 이 아이와 제대로 대화하겠다고, 제 말을 전하겠다고. 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30년을 지우가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장학생으로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축하회를 제대로 전했습니다. 30년간 연습한 보람이 있더군요. 김정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 순간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다. 박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15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이용객을 봤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할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미숙은 1층으로 내려갔다. 휴게실에서 이하은과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모두 놀랐고 감동했다. 30년을 손주분을 위해. 이하은이 눈물을 흘렸다. 신입사서였던 그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궁금해했잖아. 왜 30년간 같은 책만 보신하고. 이유가 있었던 거야.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박미숙이 말했다. 최동욱 관장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인터뷰는 사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미숙이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줘야 해요. 다시 한번 여쭤보죠. 다음 날, 최동욱은 김정수를 찾아갔다. 선생님, 어제 손주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게 소문이 났군요. 김정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역 신문이나 방송에 소개해도 될까요? 김정수는 망설였다. 그는 원래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관장님,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바로 그게 특별한 겁니다, 선생님. 요즘 세상에 30년간 한결같이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겁니다. 김정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우의 이야기로 해주세요. 청각장애를 가지고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원까지 간 지우의 이야기로요. 최동욱은 감동했다. 끝까지 손주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30년 도서관 출석. 손주와의 대화를 위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눈물이 납니다. 이런 할아버지를 둔 손주는 정말 행복하겠어요. 30년. 상상이 안 가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손주를 사랑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휴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정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지우가 설득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같은 처지의 가족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해주세요. 결국 김정수는 승낙했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도서관의 그 자리, 30년간 그가 지켰던 창가 세 번째 자리에서 카메라 앞에서 김정수는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손주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다만 조금 오래 공부했을 뿐이죠. 30년은 조금이 아니지 않나요? 리포터가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30년도 짧습니다. 300년도 할 수 있어요. 그의 대답에 촬영장이 조용해졌다. 스태프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영되었다. 시청률은 높았고 반응은 뜨거웠다. 김정수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아침 9시에 도서관에 왔고 창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았고 수어 공부를 계속했다. 할아버지, 이제 손주분께 축하해도 전하셨는데 왜 계속 공부하세요? 이하은이 물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축하해만 할 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지우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우의 꿈 이야기, 연애 이야기, 인생 이야기,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요. 김정수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적이었다. 30년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중앙시립도서관은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김정수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 자리를 보기 위해. 할아버지, 사인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김정수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야기를 공개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동을 보며 그는 마음을 열었다. 특히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희 아이도 청각장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처럼 수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엄마가 물었다. 그녀의 품에는
3살쯤 된 아이가 안겨 있었다. 김정수는 그 엄마의 손을 잡았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30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해요. 30년 안 걸려요. 저는 늦게 시작했고 혼자 독학했으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요즘은 수어학원도 많고 인터넷 강의도 있잖아요. 1년이면 기본은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김정수의 격려에 그 엄마는 용기를 얻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열심히 배울게요. 또 다른 날에는 노부부가 찾아왔다. 저희 손주도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벌써 10살인데 저희는 아직 수어를 한마디도 못 배웠어요. 너무 늦은 걸까요? 노부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저도 50살에 시작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김정수는 그들에게 기본 지문자를 가르쳐 주었다. 고, 덜. 노부부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손주와 조금이나마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부부가 떠나며 인사했다. 김정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도서관 측에서는 김정수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수어 무료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도서관 강당에서 수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강사는 자원봉사자였다.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파견된 전문 수어 통역사들이었다. 수강생은 무료였다. 누구나 올 수 있었다. 첫 강좌 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 청각장애인과 일하는 직장인, 그냥 수어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 김정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수강생으로서가 아니라 특별 게스트로서.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나눴다. 수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제가 30년간 배운 건 손 모양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강좌는 큰 성공이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였다. 배우고, 연습하고, 나눴다. 도서관은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김정수는 가능한 한 매주 참석했다. 수강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 할아버지를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수강생이 말했다. 물론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김정수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끝이었다. 몇 달 후 수어 강좌 수강생 중 한 명이 김정수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오늘 제 딸과 처음으로 수어로 대화했어요. 그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의 딸은 5살 청각장애 아동이었다.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 사랑해요. 딸이 제게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수어로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김정수도 함께 울었다. 그 감동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김정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며 김정수는 생각했다. 자신의 3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김정수는 미소 지었다. 지우야,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단다.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30년을 버틸 수 있었어. 그는 손주에게 속으로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배울 게 많았다. 지우와 나눌 이야기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책임도 생겼다. 김정수의 하루는 계속되었다. 30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여정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해 여름, 지우가 고향을 방문했다. 대학원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를 보러 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지우가 수어로 인사했다. 김정수는 손주를 꼭 안았다. 잘 지냈니? 네, 할아버지. 공부 재미있어요. 둘은 수어로 대화를 나눴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였다. 저녁, 함께 산책을 나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가 수어로 물었다. 할아버지, 30년 동안 저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김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행복했단다. 정말요? 응. 너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할아버지가 고맙지.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 인생이 의미 있었어.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지우가 다시 수어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꿈이 있어요. 뭔데?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무료로 교육하고 수어도 가르치고 꿈을 찾아주는 학교요. 김정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손주가 이렇게 멋진 꿈을 가지고 있다니. 훌륭한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할아버지처럼요.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30년을 투자하셨잖아요. 저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김정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넌 할 수 있어. 분명히 해낼 거야.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 너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고. 그럼 힘이 날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처럼 할게요. 30년이든 40년이든 끝까지 해볼게요. 김정수는 손주를 다시 안았다.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멋진 꿈을 가진 손주가. 며칠 후 지우는 김정수를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창가 세 번째 자리에 함께 앉았다. 할아버지가 30년간 앉았던 자리네요. 응. 이 자리에서 너를 생각하며 공부했단다.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책장, 창문, 책상.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할아버지,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 논문을 쓸 거예요. 할아버지 이야기로요. 내 이야기. 왜? 할아버지의 30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연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김정수는 쑥스러웠다. 내 이야기가 논문이 될 만큼 대단한가? 네, 대단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제 영웅이에요. 지우의 눈빛은 진지했다. 김정수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지우는 김정수를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30년의 여정을 기록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김정수는 솔직하게 답했다.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결국 버틴 이유들.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물었다. 너 때문이었어. 내가 있었으니까. 저요? 응. 너와 대화하고 싶었어. 너에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어.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노트에 적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2주간의 방학이 끝나고 지우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와 계속 연락했다. 영상통화로 수어로 대화했다.
김정수는 기술이 발달해서 감사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며 수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지우는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청각장애 교육에 대한 연구를 했고 할아버지의 사례를 논문에 포함시켰다. 논문 제목은 가족의 언어 학습이 청각장애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30년 사례 연구였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30년 여정을 학술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가족의 노력이 청각장애 아동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문은 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우는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시상식에 김정수도 초대되었다. 무대에 선 지우는 수상 소감을 수어와 음성으로 동시에 전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30년간 저를 위해 수어를 배우신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김정수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시상식이 끝나고 지우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제 꿈 기억하시죠?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요. 응, 기억해.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금으로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서요. 김정수는 손주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내 작은 힘이라도.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밤, 김정수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30년의 여정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손주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내 3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김정수는 감사했다. 인생이, 시간이, 그리고 사랑이. 서울에서 돌아온 후 김정수는 다시 도서관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매주 토요일 수어 강좌에 참여하며 다른 수강생들과 교류했다.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했다. 어느 토요일 한 중년 남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 처음 왔어요. 제 아들이 청각장애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정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정수는 그에게 기본 지문자를 가르쳐 주었다. 고, 덜. 중년 남성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은 늘 있었어요.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죠. 김정수의 말에 중년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그 남성이 다시 찾아왔다. 할아버지, 제가 아들과 처음으로 수어로 대화했어요. 정말요? 뭐라고 했는데요? 아빠, 고마워요. 아들이 저한테 아빠, 고마워라고 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렸다. 김정수도 함께 기뻐했다. 축하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김정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의 경험이, 그의 30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도서관장 최동욱은 김정수를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선생님,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해 겨울, 지우로부터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드디어 학교 문을 열어요. 작지만 시작이에요. 김정수는 기뻤다. 손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개교식 날, 김정수는 서울로 갔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희망학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 학교의 명예교장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지우가 부탁했다. 내가? 난 선생님도 아닌데.
할아버지는 30년간 스스로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김정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개교식에는 10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참석했다. 모두 청각장애 가족들이었다. 김정수는 수어로 인사말을 전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꿈을 이루는 곳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메시지였다.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다. 그날부터 희망학교는 운영되기 시작했다. 매주 주말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고 수어를 배우고 꿈을 키웠다. 김정수는 가능한 한 자주 방문했다. 아이들에게 수어를 가르쳐주고 부모들에게 격려를 해주었다. 할아버지, 저 수어 잘하죠? 한 아이가 물었다. 응, 아주 잘해. 계속 연습하면 더 잘하게 될 거야. 김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년 후 희망학교는 1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큰 학교로 성장했다. 지우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김정수는 여전히 도서관에 다녔다. 80세가 넘었지만 매일 아침 9시에 도서관 문을 열었다. 창가 3번째 자리. 그 자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30년의 자리, 사랑의 자리. 김정수는 그 자리에 앉아 여전히 공부했다. 수어책은 이제 여러 권으로 늘어났다. 기본에서 고급까지 모든 레벨을 공부했다. 할아버지, 이제 수어 전문가시네요. 박미숙이 농담했다. 아니에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지우와 나눌 이야기가 많거든요. 김정수의 대답은 여전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파킨슨병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떨려도 괜찮았다. 마음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지우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김정수는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속으로 말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오늘도 연습했다. 내일도 연습할 것이다. 30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날 수 없었다. 사랑은 계속되니까, 배움은 계속되니까. 김정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다. 사랑해. 그의 손이 말했다. 떨리지만 정확하게, 느리지만 진심으로. 2026년 봄, 김정수는 81살이 되었다. 몸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다. 도서관은 이제 그의 집이나 다름없었다. 32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창가 3번째 자리. 그곳은 이제 도서관의 명물이 되었다. 할아버지 자리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32년 출석 김정수 어르신의 자리. 도서관 측에서 특별히 만든 것이었다. 어느 봄날, 지우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대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수는 놀랐다. 책, 내 이야기를? 네. 30년의 자리,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할아버지 허락만 해주시면 바로 출판된대요. 김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우의 열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 없었다.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3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다. 표지에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있는 김정수의 뒷모습이 실려 있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국의 독자들이 감동했다. 30년간 손주를 위해 수어를 배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서점 사인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독자들이 줄을 섰다. 할아버지 감동받았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독자들은 하나같이 감사를 표했다. 김정수는 겸손하게 답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해 여름, 김정수는 건강이 악화되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어 걷기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는 도서관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갔다. 아들이 모시고 갔다. 창가 3번째 자리에 앉아 여전히 책을 펼쳤다. 아버지, 이제 쉬셔야 해요. 몸이 안 좋으신데. 아들이 걱정했다. 괜찮아. 이곳에 오면 힘이 나거든. 김정수는 고집을 부렸다. 아들은 더 말릴 수 없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김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그는 자신의 인생도 겨울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 어느 날 도서관장 최동욱이 김정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 자리를 영구 보존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기념 자리로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요. 김정수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자리는 누구나 앉을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대신에 작은 표지판 하나만 달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도 배웁니다라고요. 그럼 이 자리에 앉는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기억할 거예요. 최동욱은 감동했다. 끝까지 겸손한 김정수였다. 겨울이 왔다. 김정수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다. 하지만 김정수는 거절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는 끝까지 도서관에 갔다. 32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던 출석을 지키고 싶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우가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액자가 들어있었다. 액자 속에는 사진이 있었다. 할아버지와 지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아래에는 수어 손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김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지우야. 할아버지도 사랑한단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어를 했다. 사랑해. 32년간 수없이 연습한 그 표현. 그날 밤, 김정수는 꿈을 꿨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도서관에 처음 들어서는 꿈이었다. 머리가 검고, 무릎이 성하고, 손이 떨리지 않던 시절. 꿈속에 그는 창가 3번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책을 펼쳤다. 한국 수어 입문. 모든 것의 시작. 다음 날 아침, 김정수는 일어나지 못했다. 밤새 조용히 잠든 채였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도서관 직원들, 수어 강좌 수강생들, 책 독자들, 희망학교 학생들과 부모들. 지우는 영정사진 앞에서 수어로 작별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사랑했어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할아버지의 32년을.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김정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장례식 후 도서관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창가 3번째 자리에 꽃다발이 놓였다. 그리고 작은 표지판이 달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도 배웁니다. 마이너스 32년간 이 자리를 지킨 김정수를 기억하며 그 자리는 비워두지 않았다. 누구나 앉을 수 있었다. 김정수의 뜻대로. 하지만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알았다. 이곳이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32년의 사랑이 깃든 자리라는 것을. 지우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낡은 공책들을 발견했다. 32년간의 기록이 담긴 공책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4년 4월 15일. 오늘부터 시작한다. 지우와 대화하기 위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6년 3월 10일. 32년이 지났다. 지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행복했다. 감사했다. 지우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32년의 헌신이 고스란히 담긴 공책들. 봄이 왔다. 도서관 창가에는 새싹이 돋아났다. 생명은 계속되었다. 창가 세 번째 자리에는 오늘도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사람. 김정수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았다. 32년의 자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32년이든 320년이든 사랑은 계속된다. 김정수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도서관은 오늘도 문을 연다. 창가 세 번째 자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도 배우는 사람을.